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9일 시장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뭐 또 견조했습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뭐 국내 증시도 견조했는데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세금 문제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뭐 미국 시장하고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다시 정상화한다. 이게 아니 대주주가 10억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10억이 대주주가 맞는 건지 지금 시대에 아니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억인데 이게 맞는지 그것부터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대주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는 지분율도 높고 근데 단지 10억 갖고 있다고 대주주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법인세는 오히려 올려버리고 아무튼 좀 주식시장에 이렇게 도움 안 되죠.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건 좀 아쉽고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그 집중투표제 있잖아요. 2차 상법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에서 오늘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법안 발의를 이제 뭐 한 부분을 결국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통과를 시킨 뭐 그 부분은 좋죠. 집중투표제 하는 건 그건 좋은데 세금 문제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에너지 문제를 위한 칩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었고 정부가 미국에 수입좀 마스가라고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 뉴스 통해 보셨겠지만 요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 조선업종 우리나라 조선 패키지로 미국에 좀 도와주겠다 이거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LNG 개발업체죠. 벤처글로벌이 CP2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제 LNG 프로젝트인데 요거 투자를 또 발표했고 그다음 화장품 박종대 연구원님 배당 스크리닝 그다음 배당 관련된 좀 기업 일부랑요. 그다음에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꽤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중국의 구조조정 스탠스 데이터 센터는 늘고 발전소는 늦는다. 그리고 삼성전자 테슬라 22.7조 원 뭐 수주 받았잖아요. 요 내용들 증권사 코멘트 다 모아봤습니다. 좀 많아가지고 보잉 뭐 지난주부터 계속 보잉 LNG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협상이 지렛대다. 그 좀 트럼프가 강요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잉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었고 기업은 이제 LG엔솔, LG전자, 대우건설, 한미약품, S-오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HL만두, 유니캐스트, 대양전기공업, 현대오토해복까지 설명드리고 공시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딱히.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EU도 끝났고 이제 한국, 대만, 중국 남았고요. 일단 다우, 나스닥 혼조세고 반도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풍력은 태양광 이런 신재생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다시 4.4까지 올라왔고요. 달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은 이제 무역 협상 타결됐고 테슬라, 삼성전자 이거는 미국 월가에서도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오펜하이머라는 곳에서 S&P 500 지수 연말 목표 지수를 7,10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 다우 하락, 나스닥 소폭 상승. 트럼프는 이제 그 포괄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15에서 20%로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별로 다르지만 유럽과 일본은 15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원래는 10%인데 어쨌든 기존 관세보단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일단 8월 12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뭐 90일 더 유예할 거다라는 서로 뭐 싸우기만 해봐야 피해를 보니까 아마 90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 실적 발표하니까 계속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수요일 FMC 열리고 뭐 PC 물가지수 목요일, 금요일 고용 그러니까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는 트레이더들이 희망을 가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모험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12개월 동안은 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론 조심하되 중장기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결국 LNG가 승리했다는 내용인데 물론 오늘 LNG 관련주가 급등하다 빠졌어요. 미국에서 장중에. 근데 막판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일단
유럽이 7,500억 달러 LNG 구매하기로 했죠. 미국에서. 셰니어 에너지, 넥스트 데케이드 이런 기업들이 막 폭등하다가 좀 막판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는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대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까지 주요 국가 무역 협상 통해 대규모 에너지 수출을 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EU랑 다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하루에 120억 입방피트의 LNG를 운송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유럽과 계약을 또 맺게 됐습니다. LNG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죠. 또 월가가 지금 S&P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펜하이머가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뭐 악재가 불확실성 제거됐다. 목표가 올린다. 지금보다 11% 더 올라간 수치고 만약에 이게 달성하면 3년 연속 S&P 500은 20% 이상 상승한 진기록을 세우는 거죠. 3년 연속 지수가 20%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은 관세인데 이게 극복된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 전략 책임가인 스튜어트 카이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가이던스라 그러죠. 앞으로 전망인데 요거를 4월보다 지금 발표할 때 더 상향하고 있대요. 그때는 10%만. 지금은 41%의 기업이 연간 추정치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고 V자형 회복을 지금 또 경험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분기별하고 요 보라색이 이제 연도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이제 그 전망이죠. 예. 미국 기업들의 분기별 그 이익 증가율인데 보시면 이제 요게 이때 23년에 1%, 24년에 10.2. 원래 그러니까 지금 25년도는 9.6%니까 조금 감소했죠. 그렇지만 내년은 13.9.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익에 기반해서 미국 증시도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이제 계약 맺으면서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했고, 엔비디아 계속 좋은 모습이고, AMD가 HSBC가 이번에 MI350 저게 삼성의 HBM3E가 들어가거든요. 저거 가격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호재였고, 나이키가 정말 오랜만에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향후 몇 년간 성장할 거래요. 그래서 주가가 좋았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인데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거래량이 줄고 있다 지금 암호화폐. 그래서 밸류는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네덜란드 ASML은 지금 EU랑 미국이 협상 끝내서 이제 반도체 장비는 무관세예요. 유럽에서 미국 갈 때. 그래서 그 호재가 있었고 록히드 마틴은 이제 미국이 유럽에 또 무기 수출한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호재인데 뭐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강보와 엘보말이 급락했어요. 최근에 급등했죠. 리튬값 급등 때문에. 근데 일부 지역에서 리튬 채굴이 시작돼서 공급 증가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아무튼 리튬주들이 단계 워낙 올라서 오늘은 좀 엘보말이 빠져. 그래서 아침에 2차원주 왜 이렇게 빠지나 놀라셨죠. 이게 엘보말 때문이에요. 엘보말이 좀 리튬 이제 선도업체니까 얘가 급등하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 2차전지 좀 영향을 주긴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제 개편 아까도 말씀드린 좀 아쉬워요. 이게 아니 왜 50억을 10억으로 바꾸는 거죠? 어렵게 50억을 50억도 많은 게 아니에요. 대주주라고 할 수 없어요. 50억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주주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10억은 요새는 10억은 아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다는 옛날에 10억은 컸죠. 근데 지금 10억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종목에 내가 10억 갖고 있다. 대주주다. 이건 대주주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황당할 수 있는 숫자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름에 좀 코스닥이 낫지 않겠냐 싶었는데 지금 이게 동시에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네, 코스닥을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겠죠. 야, 이게 어차피 연말에 또 물량 나올 텐데 뭐하러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세금 정책은 코스피 5천이 아니라 2천 가는 정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아쉽고 오늘 근데 이제 이소영 아시죠? 예, 이소영 지금 정말 그래도 민주당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예, 진성준 위원을 아주 예, 진성준 위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아무튼 이소영 의원은 이제 정말 이쪽에 해박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소액 주주 위해서 의견 개진하시는데 너무 좀 감사하죠. 근데 이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잇몸 트튼 이가탄을 아시나? 이가탄 아시죠? 워낙 유명한 건데 명인제약이 비상장사거든요. 갑자기 상장 추진한대요. 갑자기 40년 동안. 원래 비상장사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간섭을 안 받아요. 돈 잘 버는 기업들 중에 비상장 유지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네. 상장하면 간섭이 들어오죠.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고. 네. 근데 갑자기 상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인제약이 지금 40년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이오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 신규 설비 투자 그런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일반 제약사가 상장한다는 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돈 필요하면 뭐 바이오 심사업 진출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소영 의원이 했던 건 상장사가 되면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면, 그러니까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래서 자산과 수익을 공정가치로 진짜 평가하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요걸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할인하거나 이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상장사는 이게 시가로 하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는. 그래서 주가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만약에 이 갖고 있는 이 북밸류라 그러죠, 자본보다 주가가 낮으면 이 주가 낮은 걸로 대부분 증여를 하는 거죠, 세금. 그래서 주가 낮을수록 유리해요, 상속할 때. 주가를 누리면 그만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안 가요, 잘. 뭐 여러분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좀 낮춰줘야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상속 이 시즌만 되면 맨날 그냥 이게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상속하려고 승계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상장한대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로잡아도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건 하지 않고 맨날 부자 감세 안 된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부자 감세예요. 예.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막 짜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나 듣고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짜증나시죠. 예. 저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예. 근데 해야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I 에너지 문제를 위한 칩, 이건 뭐냐면 포지트론의 마이크로칩이랑, 그러니까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핵심은 제가 읽고 뭐 AI 칩 이거를 하라 이게 아니라 전력 소비 문제가 막대하게 심각해요.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추론에 특화된 새로운 반도체 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전성비라 그러죠. 보통 이제 이 전력 소비가 좀 적은 저전력 제품 써야 된다. 근데 지금 어쨌든 AI 컴퓨터의 예상 전력 수요는 정말, 그러니까 전력기기 회사가 왜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효성충공업, 산일전기 저렇게 올랐어도, 저번에도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보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이클 자체가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를 아끼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낄 수 있는 그런 좀 저전력 모델로 가자. 그래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 칩. 엔비디아는 너무 전력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칩들이 포지트론. 엔비디아 칩보다 추론 작업에서 뛰어난데 에너지 효율은 좋다. 전력 효율이 3, 6배. 이런 걸 실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록은 이제 독특한 내장 메모리 설계통에서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빠른데 3분의 1 수준 전력을. 그 다음 빅테크도 자체 칩 만들죠. 엔비디아보다 좀 저전력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의 아이온 우드 칩이고, 엔비디아 대응. 근데 엔비디아도 그래 너네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그러면 좀 유연하게 하겠다. 추론 효율을 높여서. 근데 어쨌든 이제 진짜 병목은 에너지 생산이다. 결국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병목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에너지 요 관련된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전, 태양광, 풍력, LNG, 연료전지, ESS, 전선, 구리, 변압, 뭐 전력기기 있죠. 변압기. 이런 후방 산업이 반도체에 못지않게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 관련해서도 정부가 미국에 수준 마스가라고요. 요거예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요거 약자 딴 거고 우리가 조선 산업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뭐 공적 금융계 대출 보증해서 이거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조선 하고 싶잖아. 우리 손 잡아. 우리가 파격적으로 도와줄게.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국이 막대한 투자하기 어렵지만 조선만큼은 해주겠다. 그래서 인력 지원도 해주고 기술도 이전해줄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술이 좀 부담되지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제안은 생산시설까지 거기 직접 지어주겠대요. 그냥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일본처럼 뭐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러트닉 장관은 만족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결과물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벤처글로벌이 여기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이제 지금 올해 벌써 세 번째 요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벤처글로벌 한번 또 소개해드렸지만 벤처글로벌이라는 이 LNG 프로젝트는 여기서 요 기반 시설을 항구에요. 만들어서 LNG 생산에 수출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데 아시아로. 그겁니다. 요게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다 뭐 필요해요? 배, LNG, 피팅. 그래서 제가 피팅도 많이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피팅부터 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LNG 프로젝트 계속. 그래서 이번에 CP2 LNG 프로젝트 1단계 최종 투자 결정 FID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21조 원 규모고요. 벤처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세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LNG를 이제 생산할 2,800만 톤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해서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그러니까 벤처글로벌이 이제 쉐니어 에너지 여기랑 좀 경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LNG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또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종대 연구원님 화장품 투자 전략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지 업황은 안 꺾였다. 그래서 관세 영향도 없대요. 왜냐하면 기초 화장품은 저가 기초 화장품은 대체제가 없어요. 한국산 외에는. 얼마 전 국내 화장품 톱5 안에 들어간 용기 회사 대표와 미팅을 했는데 그때는 좀 어려워서 매각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번에 완전 딴판. 여유와 자부심도 있고 가동률이 130%, 2교대. 거래 좀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인디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들도 주문이 늘었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대요. 자금도 필요 없대요.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업황 두나 조짐 없다. KBT 이제 모멘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건 제조 3대장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그리고 유럽 3대장 APR 달바글로벌 실링. 근데 다들 좀 주가 오른 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 간 거 코스메카 CNC인터 네오팜 아이패밀리스. 근데 이 중에 네오팜을 신규 커버리지 뭐냐면 목표 주가 제시하고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오팜 주가 요즘에 좋지만 2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 주요 브랜드들이 다 고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 네오팜이 이게 저평가된 이유가 수출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수출도 고성장할 것 같고 아토팜도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의 H마트 입점업과 제로이드 올리브영. 이쪽에 이게 피부 이게 원래 제로이드가 원래 그거거든요. 피부과에서 보통 구매했던 거예요. 되게 유명했죠. 근데 워낙 이것도 효능 좋다고 막 소문도 자자했었죠 예전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올리브영까지 진출했고 리얼베리어는 다이소 면세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국군 그 복지단 있죠. 복지단에도 신규 입점돼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출 비중 늘어나고 펀은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밸류가 위로 올랐죠. 정말 얼마나 못 갔습니까? 이게 몇 년이죠? 1년, 2년. 그러니까 21년 고점 찍고요. 1년, 2년, 4년 동안 안 갔어요. 주가가. 이제 가는 거니 이게 쉽게 꺾일 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오팜은 최근에 급등한 거지 이건 올랐다고 볼 수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좀 계속 좀 추적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배당 스크린, 덕업일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입법 취지와 기업 오너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 그런 기업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하나투자증권이, 신영증권이.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건데, 요거래요. 보시면 한일시멘트가 배당 성향 500%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7%. 저는 시멘트 업종도 괜찮게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또 배당까지도 괜찮으니까 지분율도 높죠. 1대주죠. 그다음에 한전기.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제 생각에 그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기업들 한번 빨간 표시로, 그래서 한전 KPS, 강원랜드, S&T 다이내믹스도 배당 수익률이 꽤 높더라고요. 7% 가까이 돼요. SK가스, 삼성증권, 기아. 예. 근데 풍산은 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접근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덕업일치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또 저희 당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올해 1분기는 비미국이 좋았지만 이제 재차 지금 미국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미국의 강세 구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 왜냐하면 감세한 정부가 원래 미국 정부가 상반기에 돈을 줄였어요. 근데 다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정부가 이제 지출 줄였다가 돈 푸는 거.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선 미국 증시도 괜찮은 거죠. 다만 저는 그래도 한국 증시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고, 달러가 엄청 강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당사가 계속 얘기했던 건 보잉 항공기, LNG, 스타게이트 그대로 진행 중이고, 이거 하는 이유는 있죠. 알려드렸죠. 다 GDP가 올라갑니다. 저걸 하면서. 이번에 일본이 알래스카 LNG 투자 언급했고, 보잉 항공기 사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델타 항공 같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출장 수요가 늘고 있대요. 미국에서도. 출장 수요가 늘고 있다면 투자를 막 하겠다는 거죠. 글로벌 출장 다니면서 그런 걸 이제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유보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델타 항공의 가이던스를 보면 뭐 다시 이런 게 또 바뀌지 않겠냐. 투자 쪽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미국만 비쌌던 것만 달리 이제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진 않기 때문에 미국의 또 강세가 더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어디가 낫냐, 사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한국은 아직은 저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짜증나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자,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한국 수출. 한국 수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하면 또 뭐죠? 저렇게 증가하면 리튬 값도 오르고요. 원래 이게 반도체 주가도 올라요. 저게 다 선행 지표예요. 경기 민감한 지표. 어떻게 보면 경기 이끄는 지표인데, 우리나라 수출도 터닝할 가능성도 있죠. 저 내용을 본다면. 그리고 석유화학, 꽤나 적극적인 중국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지금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스탠스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중앙 정부 기관들이 지방 정부에게,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노후 설비 폐쇄하라. 계획서 갖고 오래요.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돼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증설이 줄거나 감산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30년 이상 가동된 석유화학 공장을 폐쇄하는 건데, 이번에는 20에 30년까지 10년 더 단축시켜 버렸어요.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이 기간을 20년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 2005년 이전 완공된 것은 에틸렌의 13%나 돼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30년 전이면 에틸렌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효과가 있죠. 모두 퇴출되는 게 아니지만 뭐 업그레이드도 하겠죠. 근데 폐쇄까지 좀 시간은 걸린대요. 그래서 당장 유의미한 개선 어렵지만, 그러나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구조조정하는 거는 공급을 어쨌든 줄이는 거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한테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내 주요 제품 중에 2005년 이전에 설립된 생산 설비 비중이래요. 보시면 이게 PVC 같은 게 많죠. 에틸렌 이런 게 많고, 1993년 이전에 설립된 이제 비중입니다. 이건. 롯데 정밀화학의 주요 지표들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회색으로 된 요 약간 영역 표시된 게 이제 둘을 뺀 거죠. ECH가 주력 제품이죠. 여기서 프로필렌 원재료거든요. 뺀 거. 요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별 수출 비중 변화에서도 유럽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롯데 정밀화학.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륨 유니드죠. 많이 올랐어요. 주가만 안 가요. 재고도 오히려 줄었고. 그러니까 주가는 안 좋지만 요즘에 지표는 좋아요. 유니드도. 그 다음에 미국의 태양광 수입.
다시 늘었죠.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중국에서 수입한 비중이 사실상 동남아 4개국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다가 관세 때려가지고 폭락. 근데 다시 증가하네요. 왜 그럴까요? 저기 저 4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일랜드 빼고 나머지 인도, 인도네시아 또 있어요. 몇 개국. 거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관세 때리겠다 좀 조사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좀 기대해보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자, 미룰 수 없는 구조,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노후 설비 어쨌든 이제 점검 계획을 발표해야 되고, 에틸렌 생산 기준 13%. 국내 화학업종은 이제 뭐 어쨌든 실적은 안 좋아요, 여전히. 근데 이런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건 긍정적이죠. 네.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이고. 네. 다만 이게 이 공급 개혁이 석유화학 산업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COTC가 정유회사가 바로 에틸렌 뽑아내는 거죠. 석유화학 입장에서 제일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번 노후설비 합리화가 중국이 저걸 하기 위한 숨고르기 아니냐. 저거면은 효과가 또 반감될 수도 있어요.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내년 하반기 샤인 프로젝트, 요거 하는 회사 어디죠? S-OIL. DYPNF가 하고 있죠. 예. S-OIL이 어쨌든 지금 요거를 내년 완공 앞두고 있는데, S-OIL한테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중국이 구조조정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효과 나는 건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런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 주가 이 실적에서 더 나쁘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저는 좀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화학을 최선호주로 제시해 주셨고, 예, 지배구조 할인, 그러니까 LG 엔솔에 대한 문제죠.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물적 반응하면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뭐 디스카운트가 완화된다면 상승 여력이 가장 클 것 같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3분기 보고 예, 금호석유랑 롯데정밀화학을 좀 보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늘고 발전소,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요. 예, 근데 발전소는 짓는데 오래 걸리죠. 예, 경맥에서 전력가가 10배나 급등한 거 아시죠? 예, 올해 열린 경매에서도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발전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전력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철엔 또 전력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데이터 센터까지 더 가동하니까.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예, 전력망 연결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급은 뭐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수요는 매년 연평균 3.1% 증가. 예,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0.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거. 수년 내로 심각한 발전소 부족 사태에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다. 발전소가 부족화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못 만들겠죠. 예, 그래서 이번 경매에서도 전력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철수하려고 했던 발전소들 있죠. 여기가 그걸 취소하고 경매에 다시 들어왔대요. 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돈을 다시 벌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지만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보조 전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가긴 갑니다. 태양광 풍력 ESS 계속 설치하고, 예. 다만 재생에너지 진입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부분이 있고, 천연가스와 이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근데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천연가스도 짓는데 짧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들도 하나의 이제 전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가스 발전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NRG 에너지가 각각 이제 천연가스 발전 뭐 신규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발전 용량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차질, 인허가 지원 등,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근데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금 지어도 2030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나 이런 전력망 사이클이 계속 좋은 게 이런 공급 부족이 해결이 안 된다, 당장.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전력 가격 보세요. 그냥 폭발하고 있죠. 아니, 보세요. 예, 전력 가격. 그 다음에 예상치를 뛰어넘은 전력 피크 수요. 아, 그리고 여기에 빠졌네요. 한국의 대미조선 투자 550조 원 규모로 협상.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에 조선업 투자하는 거, 예. 아까 뭐 뉴스 보여드렸죠. 그런 내용인데, 현지 조선소 설립,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 미국 시장 진출, 이 부분.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오늘 기자재도 좀 강했죠. 오늘은 기자재 좋았죠. 그래서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매물은 좀 드물어서. 아무튼 조선 업종은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이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죠. 실적 좋죠. 수주 좋죠. 모멘텀 있죠. 미국 모멘텀. 그리고 옛날에 한참 2000년대 좋을 때는 중국 성장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모멘텀. 그 다음에 이 선박 교체 사이클. 이런 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친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이 군함 부분도 있죠. 미국이 원하는 군함도 만들어줄 수 있고. 현대중공업은 미국 함정건조 업체랑 MOU를 맺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군함 쪽 관련된 유지보수. 하나오션도 뭐 군함. 또 최근에 필리조선소 작년에 인수한 부분. 미국 조선소 갖고 있는 거.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절대 강자. LNG 쪽에 강점이 있고요. 현대미포는 중소형 위주의 전략 상선다. 세진중공업은 LPG, 뭐 워낙 설명 많이 들었죠. 암모니아 탱크, LPG 탱크 이쪽, 예, 지금 선두권 업체죠. 근데 이쪽 시장 LNG, LPG, 암모니아 다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운반선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소부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걸 이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보고서 많이 나와서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당사의 차영호 연구원님은 이번에 수주한 AI6 칩은 27, 28년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센터 등에 탑재될 것 같다. 어디에 탑재될지 명확하진 사실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예, 다 추측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더 큰 규모의 계약은 27년 양산 예정인 도조 3칩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딜. 네. 그러니까 AI 그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도조 3칩. 여기에 아마 이제 묶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추가 계약이 나올 수도 있대요. 원가 부담이 큰 미국에서 생산하기에,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하면 원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공장 가동이라도 돼야죠. 대형 고객사 들어와서 테일러 공장 가동 들어가면 가동률 올라가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혜주는 여기서 유니셈, 테일러 공장 대상으로 스크러버 있죠. 이러면 유니셈 하면 떠올라야죠. 항상 GST 같이 항상. 예. 그래서 둘 다 저는 수혜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흡프스포 HP, SP 여기가 파운드리 쪽에 원래 강점이 있어요. 고압수소 이제 어닐링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인텔과 삼성 파운드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기대가 생겼죠.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니까. 코미콘은 여기 삼성 테일러 공장 근처에 아예 그 공장이 있어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주예요. 코미코가. 이번 이 계약에 의한 제일 큰 수혜주는 코미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왜냐면 이것 때문에 거기다 공장 지어놨거든요, 미리.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테일러 공장 가동이 안 돼가지고 코미코도 힘들죠. 예, 지금 미국 쪽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 가동 들어가겠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코미코 입장에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혜주 솔브레인도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시가격이 있거든요.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회사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들도 수혜가 각각 예상, 특히 이제 유니셈이나 GST 같은 경우도 스크러버 필요하니까. 신형의 박상용은 기존의 차량용 이제 FSD 칩,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 칩과 AI 서버용 도조 칩이 별도였는데 이제는 통합될 것 같다. 그게 이제 AI6 아니냐. 도조 3랑 합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로봇과 자율주행 차이는 2개씩 들어가고요. 서버에는 한 512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삼성전자가 자기한테 이제 공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허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 가서 머스크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정에 대해서. 네. 되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아무튼 이제 두 회사 간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8년 반 동안 8,250만 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보다 가격은 33%나서 아마 이 조건이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 TSMC보다 깎아주겠다고? 네. 그렇다고 삼성이 못하는 또 기업은 아니니까, 네.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래, 한번 해봅시다. TSMC는 비싸기만 하고. 네. 그래서 무인택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AI 서버까지 포함해 AI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전략을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했고, 8,250만 장 이상의 AI 칩을 사용하겠다.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함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주가 상승은 단순 상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우려만 컸죠. 이번에 갤럭시 그 Z 플립 7에도 엑시노스가 들어가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리고 TSMC 이제 가동률이 거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테슬라 낙점을 받았고, 추가 계약이 뭐 다른 회사로부터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2나노, 이게 삼성과 TSMC 주요 고객사 현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2나노는 확실히 고객이 없어요, 아직. 3나노도. 근데 퀄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한솔케미칼, 옛날에 테슬라 칩 과거 그쪽에 아마 들어간 뭐 공급경 기반이 있나 봐요. 그리고 부품은 코미코, 예. 장비는 HBS, 비슷하죠 다들. 원익 IPS도 과거에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입니다. NH는 ENF테크놀, 여기도 똑같아요. 코미코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을 아예 이것 때문에 지어놓은 기업이 2개 있어요. 코미코랑 ENF. 이 둘이 이제 적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NF도 이게 그 계속 적자 좀 봤거든요. 연간 200억 가까이. 이거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해소되겠죠 이제. 어제고 솔브레인. 네. 대신증권은 시장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할 거다. 누가 실질 수혜인지. 그래서 원익 IPS, 솔브레인, SNS텍, FST, 코미코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DS투자증권은 지금 26년 2, 3분기부터 테일러 공장이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탑픽은 SNS텍이랑 코미코는 그냥 다 겹치는 것 같네요. 그죠? SNS텍, 코미코. 그래서 SNS텍은 삼성 파운드리 항으로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코미코는 뭐 코팅하고, 근데 왜 코미코가 그 옆에다 짓냐면, 코팅하고 이런 거는 예,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가까운데.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서비스거든요. 예.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웨이퍼를 텍사스에 만들어서 한국 공장에 보내요. 거기서 해요. 세정과 코팅을. 그럼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어야 돼요. 공장이. 바로 웨이퍼를 보내서 거기서 바로 서비스 해주는 거죠. 흥국증권은 손인준 연구원님은 TSMC의 독주와 SMIC의 추격 속에 삼성이, SMIC는 참고로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위마저 자리가 위협받았는데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사업 경쟁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래서 변화의 초입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잉 뭐 아시죠? 이제 왜 보잉이 지금 트럼프 무역 협상에 승자가 되고 있는지, 그 이제 외사 자료가 나온 거를 아마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잉 항공기 구매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여기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 따냈고, 이번에 일본까지도,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총 450대 이상 사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역지표 개선돼요. 왜냐하면 이 항공기 수출은 단위가 커서 무역 수지 개선이 됩니다. 당연히. 예.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여기 보세요. 단위당 단가가 항공기 제일 비싸죠. 중장기적으로는 GDP 상승, 일자리 창출.
협력사가 보잉 협력사가 11,000개나 돼요. 네. 이거 저희 당사도 한번 지지난주에 한번 보고서 소개해드렸죠. 보잉, LNG, 스타게이트.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잉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집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보잉의 문제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대요. 경쟁사의 에어버스보다. 그래서 그걸 빨리 만회할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좀 내용입니다. 항공기 구매가 외교 협상 수단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보잉한테는 전환점이 될 것 같고, 부품사도 괜찮을 것 같다. 거기 납품하는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잉도 괜찮고, 이제 보잉에 납품하는 이제 부품사들, GE죠. 보통 GE가 이제 엔진 만들죠, 보통.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엔솔을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김철중 사실 어제 나온 건데, 어제 제가 김현수 연구원님이 정말 이제 LG엔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ESS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ESS가 효자가 될 거라 이거죠. 전기차 부진에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보조금만 해도 내년에 9,100억, ESS만 9,100억 받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21%. 놀라운 수치죠. 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는 거. 네, 지금 업황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ESS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ESS 만들면 보조금 받아요. 중국 거 안 쓰면. 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중국 경쟁사 진입은 제한적이고 공급도 많이 늘 수도 없고, 영업이익 비중에도 27년 3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사이클에서 탈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입 국면이니까 좀 전반적인 전환에, 사이클 전환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만큼은 저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추세적 상승은 좀 나올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지금 안 좋죠. 뭐 TV, 뭐 가전 다한종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관세 피해도 받고 있고, 그 TV나 가전제품에 철강, 알루미늄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세 50% 때려버리니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 기업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죠. 근데 대신에 그런 게 반영돼서 주가는 싸다. 네, 그래서 가전구독이나 웹 OS 플랫폼도 LG전자의 성장 아이템은 꾸준히 나오곤 있고, 공조 시스템 같은 부분과 차량 전장 등 이제 기업황 대상 매출도 견조하다. 네, 다만 본업인 가전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가는 바닥이지만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건 필요하다. 네, 위를 열 수 있는 재료는 아직 없어요. 이제 거기에 좀 나와줘야 되겠죠. 바닥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도 실적 안 좋았는데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게 분양 공급 계획을 올려버렸어요. 17,519세대에서 19,000세대로 한 번 더, 연초에 16,000세대였거든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김포 풍무가 더해진 부분이 좀 크다고 합니다. 주택 이제 이익률 마진도 기존 8에서 9%로 올렸고요. 네, 일회성 요인을 뭐 다 제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실적 성장은 조금 경쟁사보다, 다른 경쟁사는 뭐 원전 붙고 막 이래서 뭐 좋은 분위기인데 좀 약했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 자체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꾸준히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대우건설 주택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꼭 주택만이 아니라 건설주, 시멘트 전반적인 뭐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이번에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일부 회복세 2분기 실적에서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3분기에 국내 임상 끝납니다. 그럼 내년에 데이터가 이제 올해 나와서 내년에 아마 이제 국내에서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용이에요, 일단 저거는. 그리고 26년 이제 국내 출시 예정돼 있고, 비만 시약 중에 HM1527호 이건 3중 작용제인데 이제 임상 1상을 했더니 체중 감소 효과 요게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을 갈 거래요. 예, 요거에 3중 작용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또 매력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중에 또 전임상하는 제품도 있어요. 예, 이것도 전임상이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상 1상 앞두고 긍정적인 데이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제 약간 비만 치료제 원료인데 요게 대사 이상 지방,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에 간염이 생기는, 지방간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치료하는 제품이고 임상 2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진입을 이제 좀 시도하겠다라는 내용 같고, 그래서 실적은 뭐 다 좀 그렇게 뭐 썩 좋은 편들은 아니지만 하반기 나올 비만 치료제 국내 임상 3상일과 한미약품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꼭 성공하길, 좋은 결과 나와서 내년에는 국산 비만 치료제를
이제 처방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열리길 바라고, SOL은 이제 2분기 실적은 뭐 다 지나간 이슈고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등 경유, 항공유가 강하고 디젤, 재생 디젤 생산 줄이고 있고 경제제 패키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 경유 생산량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고, 미국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95.5거든요. 엄청 가동하는데 등 경유 재고가 없대요. 예, 항공유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등 경유 수율은 좀 축소됐고, 그리고 EU가 러시아산 원유 기반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어떤 나라가 항공유나 디젤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럽에 판매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못해요. 원 재료가 러시아산 원유면 뭐 이제 수출이 금지되는 거죠. 이 부분도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죠. 그리고 미국 휴가 시즌 다가오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중국의 구조적 의지도 강하죠. 예. 그래서 20만 배럴 이하 소규모 설비된 폐쇄 업그레이드 명령이 올해 말까지는 확인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좋고 공급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유 엄청 수입한대요. 우리나라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수출하는 게 미국에 수입하는 게, 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보는 거죠. 올해는 뭐 실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내년 실적 기대하면서, 네. 27년 샤인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COTC라고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 석유역 제품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28년은 배당 확대로 3년간의 그림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실적 모멘텀, 주가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최근에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이 내시경용 위장관 출혈 지혈제 요거 만든 넥스 파우더 요건데, 핵심은 넥스피어 F예요. 요 임상 중에 있죠. 네, 요걸 이제 기대하고 있고, 미국 임상은 3분기부터 시작되는데 단기로는 89억 달러 규모의 퇴행성 관절염 시장을 목표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포츠 이제 하다가 부상당하는 그런, 이제 여기가 좀 마진이 좋대요. 여기로도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FDA로부터는 이제 제품 전 생애주기 자문 프로그램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승인받는 과정이 일부 단축될 수는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예, 연간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한 게 150에서 160억이니까 이번 1분기에 한 4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도달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넥스파우더 내시경 시술 지혈 가이드라인, 어쨌든 이제 내년에 등재될 예상되고, 넥스피어 F의 미국 출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넥스파우더, 넥스피어. 넥스피어 F가 이제 통증 치료제죠. 네.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 같습니다. HL만도는 실적이 뭐 쏙 좋지는 않았죠. 실적이 기대는 상이했어요. 네, 고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북미에 집중한대요. 북미 사업이 어쨌든 관세 영향 당연히 적은 편이고, 네, 그래서 비용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미 사업이 최근에 확장됐다. 외화자산이 증가한 걸로 보인다. 이건 좀 긍정적이죠. 네. 북미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ADAS 사업부 물적 분할했죠, 옛날에. 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한번. 그리고 나서 주가 진짜 부진합니다. 가지도 않아요. 상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상장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상장 처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옛날 물적 분할에 상장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못해요. 상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 신설법인이 상장하면 주주가 최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앴다는 건 상당히 우호적이다. 유니캐스트는 반도체 유통기업입니다. 주로 자동차 회사들 같은 데 많이 납품을 해줘요. 네, 그런 기업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선도업체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이제 AI 서버를 국내 고객사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AMD 등에서 가속도를 받아다 조립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놓고 그거를 아예 또 사가지고 유니캐스트가 이거를 또 사요. 그래서 고객한테 유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양전기공업은 이번 이제 영업이익 올해 37.2%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자동차용 압력 센서, 가 좀 고성장하고 있고, 국내 대형 자동차 부품 M사와 중국 기업 등이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자세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자세를 좀 유지해주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압력 센서. 자동차 센서 매출은 21년치 91억, 169억, 201억, 236억 꾸준히 이번 올해는 388억까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뭐 저평가 돼 있죠. 자동차 다만 이제 단기에 좀 워낙 올랐으니까 그 점은 좀 경계하자. 단기 상승은 뭐 조선업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방폭등이 있어요. LNG선에 그것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이번에 관세 영향 100에서 120억 추정하는데 전 그룹사가 이제 디지털화 하거든요. 현대적으로. 그래서 그걸 바꿔요. ERP라고 전사적 자원관리. 이거를 현대오토에버가 해주고요. 그룹의 SI 매출,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전산, 요 시장도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요 매출도 3년간 19% 성장, 연평균. 25년에도 이제 SI 매출은 1.5조 원으로 올해도 또 추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에 성공한 걸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적용하여 좀 건설한다. 그러니까 신공장을 하나의 이제 자동화된 공장 개념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도 이렇게 바꾸고 있대요. 근데 보통 저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바꾸면 현대오토에버가 이걸 해줍니다. 중간에. 조언 같은 걸 해주죠.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매출이 원래 100억인데 이게 500억까지 늘었는데 5배나. 글로벌 공장이 28개, 현대모비스와 계열사 공장 포함하면 100개 이상이 일단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매출이 2020년에 1,000억이었어요. 근데 27년에 4천에서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사업도 이제 좀 담당할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아예 오토에버가 구매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직접 공장에 투입하는 시스템. 좀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매출은 27년부터 로봇 매출은 반영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제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협력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훈련하려고 데이터 센터에 10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비중은 높지만 2026년 독자 데이터 센터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에버가 맡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존에만 의존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직접 해보자. 그룹사에 필요한 AI 클라우드를 또 계약도 해주고 가구 역할을 하지 않겠냐. 좀 더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대오토에버는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 현대차그룹의 그 자율주행 벤처 회사에 있어 모셔널 거기에 서비스 계약을 2024년에 맺었고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받겠죠. 클라우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억에서 28년에 3천억까지. 여러 면에서 현대차그룹이 현대오토에버의 이런 실적을 보면 그리는 그림들은 괜찮죠.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현대차그룹의 디지털화 테슬라 같은 기업으로 전환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저는 현대오토에버다.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막판이 조금 좀 기업들이 오늘 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는 뭐 코스피가 21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이 끝났습니다. 오늘 바이오나 2차전지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왜냐면 미국의 리튬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좀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 좀 빠졌습니다. LG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카카오뱅크. 방산주는 오늘 좋았습니다. 두산 좋았고요. LS엘렉트릭 뭐 그냥 전력기 계속 가고 APR 오늘 다시 급등. 한국타이어 좀 빠졌고 최근에 올랐지만 그 다음에 LS와 키움증권 좋았고요. 삼성 E&A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좀 이제 동반급락 2차전지가 에이벨바이오 급락. 케어젠이 오늘 좋은 뉴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론입니다. 오늘 임상 결과를 공개했어요. 비만 먹는 비만 있죠. 알약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죠. 근데 그거를 임상 데이터를 내놨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좋아요. 괜찮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체지방도 빠지고 실제 12주 후에 체중 감량 효과가 생겨요. 그걸 이제 증명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늘
네, 세론이죠. 먼저 오르면 빼버립니다. 호재인데. 좋은 호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알약만 먹어도 매일 살이 빠진다. 네, 내 건강이 좋아진다.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런 꿈의 약이 나오느냐. 먹을 수 있는. 그걸 지금 약이라기보다는 케어제는 기능식품인데 그걸 이미 개발이 끝났고요. 임상하고 있죠. 네, 이번에 일부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케어젠. 근데 케어젠이 오늘 9%까지 빠질 건 아닌데 좀 황당하긴 하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좋았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테일러 관련된 기업들 좋았죠. 그리고 VT 오늘 오랜만에 11% 올랐고 TCK 좋았고요. 그리고 네, 성광밴드 오늘 태광도 그렇고 다 이쪽 좋았습니다. 예, 피팅주들. 코미코 좋았고 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인적 분할 드디어 취소했어요. 그때 한 분이 물어보셨죠. 인적 분할 취소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인적 분할 취소했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렇게 그때 아까 파마리소스 그러고 주주가치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 너무 좋은 고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2차전지 좀 안 좋았고 하나비전이 뭐 오늘 폭 때렸습니다. 하나비전 그때 말씀드렸지만 55,000원, 5만원 이하는 지금 본업 가치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 반도체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해주셨죠. 이게 계산도. 그래서 5만원 이하면 더 매력적인데 근데 그 후로 그냥 갑자기 주가 또 급등해가지고 어느새 7만원까지 왔습니다. 오늘 왜 가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유는 좀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어쨌든 하나비전이 급등했고 한국카본 그리고 종근당이 이번에 뭐 유통사 노보노디스크인가 위고비 뭐 그 유통하는 얘기도 있더라고. 기사 잠깐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마운자르 말고 위고비랑 뭐 한다는 얘기가 있대. 노보노디스크가 긴장한 거죠. 경쟁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종근당과 아마 손잡는다.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풀무원은 지금 중국에 뭐 냉동김밥이 유행이라며요. 풀무원에. 그래서 요새 연일 좀 급등하고 있고. 반짝 유행인지 냉동김밥이 2년 전인가 유행하다가 반짝 유행이 끝났어요. 사실 미국에서. 근데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선.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동성화이트 LNG죠 다. 그러니까 오늘 태광, 성광밴드, 동성화이트, 한국화본다. 솔브레인 반도체 소분 3,000당 제약 현대임스, ENF테크놀로지 좋았고 반면에 오늘 통신장비, RFHIC, 하이장공도 최근에 올랐다 좀 빠졌고 어제 올랐던 그 디자인하우스 있죠, 파운드리 그쪽은 좀 많이들 빠져버렸어요. 반도체 쪽에서 디자인하우스, 후공정은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이제 가려나요 진짜 위로? 다시 가는 건가요? 코스닥은 좀 부진하고 아직은 그 세법 때문에 그 세금 개편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쪽은 조선 기자재의 날이에요 오늘. 그죠? 기자 KF도 가고 그동안 못 오른 기자재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전 해체, 건설주 오늘 현대산업개발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좋았고 네, 시멘트 쪽도 오늘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타이어, 그 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일부, 후공정 쪽, 유리기판, 카지노, 중국 소비주는 좀 빠졌고요. 폴더블 펀드 좀 빠졌고 2차전지도 좀 흔들렸습니다. LG엔솔은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주로 IT 쪽이 좀 빠졌어요. IT랑 뷰티, 뭐 헬스케어 이쪽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조선 기자재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쉬운 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보유 비중은 계속 유지하자. 다만 신규 매수는 좀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200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못 오른 거는 상관없어요. 뭐 아직도 못 오른 게 있으면 뭐 지수랑 별개죠 그거는. 예. 근데 너무 오른 건 좀 신중하시고 대신에 보유할 건 보유하면서 예. 잘 좀 어려운 장인데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금만 좀 어떻게 좀 제발요. 예. 아무튼 예.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습니다. 네, 오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